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자, 오늘도 승무원이 되는 노하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근무를 하냐, 웨어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았고요. 제일 첫 시간이었죠. 그래서 승무원이 되는 노하우 첫 편을 저희가 웨어에 대해서, 일하는 특성에 대해서 업무가 다르다, 업무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누가 승무원이 될 수 있는가 후편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면 될 것인가. 자,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승무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승무원이 되는 노하우 편, why, 승무원이 왜 되고 싶으세요? 나는 왜 승무원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에서 1HOW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누가 도전이 가능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이 직무에 도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분명히 얘기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when,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승무원 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네, 왜 승무원이 되려고 하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승무원이 되고 싶으세요? 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승무원이 되고 싶었지? 라고 얘기했을 때 참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계속 물어봐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큰 주제입니다. 왜 승무원이 되려고 하는가? 자, 여러 직업이 있습니다. 자, 승무원이 무슨 엄청난 특별한 서비스 직업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서비스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승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는요, 어느 항공사에서도 질문은 안 하는 경우가 없고요. 특히 면접에서 나오지만 서류에서부터 자기소개서 작성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무원 지원 동기라는 이유로 승무원이 왜 되고 싶은지에 대한 여러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어떤지 저도 그냥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결과는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승무원이 왜 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에요. 자,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한 10가지로 한번 적어 보았는데 그중에서 자, 1번, 직업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으로 인해서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밝혔고요. 두 번째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라는 이유로 두 번째 승무원 지원 동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대한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것으로 3번을 말했고, 자, 네 번째로 꼭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행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이유로 다른 직업보다 또 신분 상승에 좀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도 대답을 했고, 조금 다른 직업보다는 사생활이 자유로울 것 같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별히 이 네 가지 이유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승무원 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구나라고 저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 남다른 자부심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승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도전을 잘 받아주셨고 또한 나의 능력을 인정하셔서 회사가 나를 뽑아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자부심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 답변을 보면서 이런 이유로 승무원 되고 싶구나. 어떻게 보면 남들로부터 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인정,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발전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승무원 되고 싶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보면서 사뭇 저도 기분 좋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여행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은 답변이 솔직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에어24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투표한 부분이라 저는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직업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직업에 대한 열정과 또한 그 직업을 통해서 자아 성취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두 번째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자, 어떻게 보면 다른 직업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매일 또 다른 승객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임시 방편적인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응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행을 하면서 갖춰질 수 있는 교양 부분이나 구체적 감각 부분도 사실상은 많은 경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도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승무원되고 싶다라는 이유를 밝혔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1번 대답과 거의 비슷했지만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서 그래서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도 있고 또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적절하고 또한 최대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발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방법론까지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아에 대한 또한 생각도 가치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런 것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이유로 말을 해서 굉장히 더 흐뭇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직업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성이라면, 우리 여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직업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대답 중에서 10가지 대답 중에서 네 가지를 추려보았는데 이 마지막 대답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면접장이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꼭 한 번은 해보고 싶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냥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냥 도전하는 거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아직은 갖춰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는 부분일 것 같아서 좀 네 번째는 좀 경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사실 왜 되고 싶으니? 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갖가지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승무원이 그냥 되고 싶은 거지 어떻게 이유를 찾자고 하면 굉장히 난감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또 묻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답변을 또 해야 되는 또 어려움이 있죠. 자, 그래서 똑같은 답변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그리고 자기를 잘 찾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왜 되고 싶은가? 사실 쉽고도 어려운 질문과 답을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승무원의 지원 동기는요, 항상 회사에서 또 항공사에서도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에서 빼놓지 않고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왜 승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또 이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누군가에게 무엇을 자기의 의견을 밝힌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내가 왜 이 직업을 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정확하고도 사실적으로 그리고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대답하는 답변이라면 사실 그 답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는 않겠지요. 자, 그래서 승무원의 지원 동기 아주 간단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다. 저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는 어떻게 어느 항공사가 묻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묻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동기를 묻는 항공사가 여러 항공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원 동기를 묻는 항공사를 살펴보았더니 대형 항공사로서는 아시아나 항공이 올해 똑같은 주제를 계속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LCC 저비용 항공사로서는 다 알고 있다시피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 이스타 항공, 그리고 에어서울까지 이렇게 여러 항공사가 계속해서 지원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FSC인 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을 제외한 대한항공은 올해 2017년 하반기에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매번 질문하던 것이 대한항공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600자 이내로 본인의 지원 동기, 대한항공을 지원하려고 하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적어라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올해 대한항공은 유일하게 이렇게 지원 동기를 하지 않고 본인이 갖추어야 할 객실 승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2가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이유와 그거에 해당하는 자기의 경험을 적어라 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최고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최고의 서비스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본인이 했었던 협업이 무엇이 없으며 그 협업에서 본인이 수행했었던 역할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열을 하라, 적어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 자체가 대한항공 지원 동기 자체가 없어졌지만 이 3가지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이 여러분들이 왜 직무를 선택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직무의 적합성이 얼마만큼 맞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더더군다나 본인이 협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까지 자세히 적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지원 동기를 적어라 라고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지 않았으면 아무래도 대한항공에서 서류가 탈락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렇게 지원 동기를 여러 항공사가 묻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승무원으로서 이 항공사에 들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겠고 오늘 처음 강의를 본 친구들도 있겠어요. 그래서 FSC, LCC라는 단어는 풀 서비스 캐리어, 그래서 대형 항공사를 말하고요. LCC, 그래서 로우 코스트 캐리어,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를 일컫는다.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원 동기를 묻는 항공사가 대다수이고 하나도 묻지 않는 항공사가 없을 만큼 승무원이 왜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는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를 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지원 동기는 그러면 어떻게 물을까? 여러분들 지원 동기를 어떻게 묻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항공사 기업 분석의 정석이라는 책을 지금 다 썼고 또 여러분들 보시고 있겠지만 자, 그거 외에도 어떻게 하면 승무원 될 수 있는지 방법론에 대해서도 책을 한 권 또 쓰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도 지금 항상 입사 지원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계속 살펴보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대다수의 항공사가 가장 묻는 질문 유형이 바로 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직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또한 첫 번째이고요. 또 이 직무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것이 2번째 지원 동기로 질문 유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2개가 동시에 나온 적은 거의 없고요. 회사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물었으면 그것은 직무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직무에 대해서 물었으면 회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질문을 물었으면 그 직무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본 통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이런 회사와 직무에 대한 것은 항상 묻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꼭 살펴보아야 할 주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동기 질문 유형은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묻고 있다. 딱 2가지를 계속적으로 묻고 있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 번쯤은 왜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지 내가 왜 이 직무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더니 첫 번째는 회사 선택 이유를 묻는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나 항공과 에어부산이었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라는 것을 아무래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캐빈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적으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회사 선택 이유를 묻는 지원 동기 질문 유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캐빈 승무원으로 지원한 동기를 써라라고 하기도 했는데 잠깐 국내선 캐빈 승무원을 모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캐빈 승무원을 지원하는 이유를 써라라고 했었기 때문에 자, 항공사와 함께 본인이 근무할 것이 국제선인지 국내선인지에 대한 구분도 묻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아시아나항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아쉽게도 사실 국내선을 따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캐빈 승무원에 대한 지원 동기를 자세히 적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에어부산도 에어부산을 지원한 동기를 써라라고 바로 회사에 대한 이유를, 회사 선택에 대한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선택한 이유와 에어부산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참 난감할 겁니다. 왜 아시아나항공을 선택했습니까? 라는 질문 말이죠. 자,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아시아나항공을 고객들이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사실 본인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 질문 내용 속에서는 고객이 왜 아시아나항공만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답변을 하는 사람이 그냥 남이 하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선택합니다 라는 말을 했었더라면 그게 과연 좋은 대답이었을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아시아나항공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내가 고객으로서라도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비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하게 나왔어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아시아나항공의 장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 지원 동기를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선택한 이유도 자기소개서도 묻고 실제 면접에서도 묻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나 에어부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내가 왜 이 항공사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직무 선택 이유입니다. 자, 항공사 선택 이유 말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직무에 대한 선택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동기인데 직무를 왜 선택했느냐, 왜 이 직업에 대해서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곧잘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이 직무가 나에게 맞고 또 내가 왜 이 직무를 선택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 선택을 묻고 있는 항공사는 이렇게 제주항공, 그리고 진에어, 그리고 에어서울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나 직무를 선택하는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지원 동기, 그리고 지원 동기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밖에 안 적혀 있는 항공사 티웨이와 이스타항공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항공을 제외한 항공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대한항공은 금방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정확하게 직무에 맞는지 본인이 협업했었던 경험과 그곳에서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문제는 직무에 관련된 지원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개 항공사가 어느 항공사가 빠짐없이 회사 아니면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랑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아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왜 이 항공사를 선택했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준비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승무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비행기를 타보면서
굉장히 친절한 승무원이 저에게 주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았고 그런 서비스를 받아보면서 승무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대답을 계속적으로 하고 자기소개서에도 작성을 한다면 과연 서류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서류 합격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라도 반드시 왜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라는 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항공사 승무원이 되고 싶고 또한 그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도전을 합니다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10,000명, 15,000명, 19,000명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서류에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면접을 보기 전에도 바로 서류 탈락이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실망이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왜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자, 근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사 선택의 이유에서 회사를 많이 묻기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티웨이나 이스타항공은 그냥 지원 동의라고 적었다고 직무에 대해서만 적으면 괜찮을까요? 내가 이 항공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입니다. 자, 일하고 싶은 회사인가? 자, 이 회사는 이렇다고 하고 저 회사는 저렇다고 해 라고 소문으로도 많이 들었던 그런 아마 이렇다더라 하더라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소식을 다 믿고 계십니까? 사실 그 소식을 다 믿고 있다간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단점만 보다가 자신만의 항공사를 고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항공사, 회사를 선택하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은 회사를 알려면 내가 이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 항공사라면 정말 저는 정년이 될 때까지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라고 밝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항공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조금 자세하게 조사하고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승무원이 되려면 그냥 면접만 잘 보면 돼. 면접만 잘 보고 그날 어피어런스만 잘하면 되고 그날 운에 따라서 내가 잘 말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자, 요즘 추세를 보면은요. 항공사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본인에 대한 질문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질문이었죠. 자, 본인의 성격이나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본인의 장단점 등 자신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요즘엔 추세가 좀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는 한 30%, 20에서 30%가 항공사에 대한 회사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지금은 40%로 많이 늘어났고 우리 항공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수반이 되어야 우리 항공사로서 항공사에 근무할 수 있는 승무원이 되겠구나라고 합격점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만큼 일하고 싶은 항공사, 내가 왜 이 항공사에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려면 회사에 대한 기업 조사는 필수이겠지요. 자, 그리고 현황 분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항공사가 지금 채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채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자, 항공사가 계속 성장한다는 것은 취향지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또한 취향지가 늘어나는 만큼 항공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전에 방송을 했었던 각 항공사별 10대 뉴스를 보신다면 그 항공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어디를 취향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지나더라도 나는 어느 항공사를 가고 싶어 라는 의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방송을 돌려보시고 또한 내가 가려고 하는 항공사가 나와는 맞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항공사인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항공사의 강점,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이 점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서비스는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런 서비스는 아직 우리 이 항공사가 하지 않고 있네 라는 부분도 잘 살펴보았다가 우리 항공사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말할 것이고
또 우리 항공사에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자, 이런 부분을 잘 말할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 항공사에 지원한 것이 맞구나 하고 면접관들도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항공사마다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죠. 컨트롤 X, 컨트롤 V입니다. 자,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 대한항공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시고 거기에 지원 동의를 잘 복사하셨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는데 다른 타 항공사에다가 붙여넣기를 너무 예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면접관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어느 항공사에 지원하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대한항공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 다른 티웨이나 이스타항공에 지원했는데 거기에는 바로 대한항공이라고 아주 예쁘게 적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항공사에 다른 항공사 와서 면접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소개서에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 말을 할 때도 아시아나항공에 와서 면접을 보는데 아시아나항공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대한항공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원 동의를 잘못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항공사에 대한 특징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거나 글을 쓸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 꼭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 나는 이 회사에서 정말 일하고 싶은가? 라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기업 분석 그리고 회사의 흐름 그리고 현황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 발전에 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마다 나오는 기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것도 마케팅의 방법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항공사라면 내가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분명히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기업 분석을 하면 할수록 바로 내가 이 항공사를 꼭 가고 싶어요. 저 항공사는 반드시 지원해야 되겠다는 자기만의 의지를 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뽑아주는 어디라도 뽑아주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항공사 그리고 꼭 가서 일하고 싶은 항공사를 설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하면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도 쉬울 것이고요. 말을 할 때도 내가 왜 이 항공사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와 직무를 선택하는 이유,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묻고 있다. 자, 우선은 그래서 항공사 선택하는 이유,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직무를 선택했습니까? 라는 질문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망설여지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그리고 굉장히 참 몰라서 망설여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직무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야겠죠. 자, 승무원이라는 직무를 내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무를 파악하는 거는 이미 조금 잘 알아야 되는 거 웨어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는 나에 대해서 내가 그 직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자, 직무를 할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확한 살펴봄,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 지원 동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무를 업무에 임하는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나에 대한 정리 어떻게 얼마나 정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습관적인 실수는 혹시 알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이거나 아니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어느 정도 자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습관 하나조차도 자, 면접이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의 지원 동기나 어떤 다른 글을 작성할 때도 그 부분이 사실 보이기 나름입니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 대한 정리가 먼저이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나오는 성격의 장단점을 왜 물을까요?
자, 본인 성격에 대한 파악이 먼저이고요. 그렇게 파악을 해서 나는 누구이고 또한 내가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직무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에 대한 성격과 성격의 장단점도 파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승객 앞에서 갑자기 화를 버럭 내거나 아니면 어떻게 참지를 못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성격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서 과연 이 직무에 대해서 많이 잘 어울릴 수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쑥스러움이 많다라고 하는 약점을 갖고 있는 친구가 승무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좋아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도 못 나누고 사실 굉장히 부끄러워해서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인사조차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승무원이 되고 싶은 거는 희망이긴 하겠지만 사실 잘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적성도 잘 맞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살펴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요. 업무에 임할 나, 그래서 나에 대한 정리가 필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에 대한 정리, 그리고 강점, 약점, 그리고 내가 주로 자주 하는 취미는 무엇인가.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미가 곧 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격을 좋아하기도 하고 뭐 클라이밍, 등산 대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을 하는 사람들마다 각각의 특성과 있고 자기 개성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미 부분도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뜨개질을 잘한다 생각해 보세요. 뜨개질을 잘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자, 뜨개질을 하는 선생님을 생각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격투기를 잘한다고 썼습니다. 취미에서 여학생이 격투기를 적어보세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취미에 대해서도 자, 각각의 특성과 개성,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취미를 적는 것이나 특기를 적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만큼 다 관련된 생활 습관이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부분,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직무에서도 적합하냐라는 것이 인성검사에도 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도와주는 것을 매일 즐겨하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기쁨이라면 아무래도 이런 승무원의 직무에 관해서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많은 데서 숨을 쉴 수 없거나 아니면은 공포심 같은 그런 공포심, 사람들이 많은 데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자신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보면 승무원과는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계를 먼저 세우고 자신의 직무가 과연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자,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승무원을 하겠다.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승무원으로서 근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사 선택과 직무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잘 준비하고 조화롭게 이루면 더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한번 표를 보실까요? 자, 회사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자, 회사를 보시면 회사가 어떻게 발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어떤 인지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면 나는 어떻게 이 회사에서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인재상입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같으면 부지런한 인재상, 부지런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아시아나인 이렇게 많은 인재상이 있지요. 자, 그런데 본인은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부분 그리고 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걸 살펴보거나 관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뭐 대한항공이 성실하
조직인 이렇게 구체적인 감각의 소유자라고 말했을 때 그 인재상에 나는 얼마나 국제적인 감각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팀 플레이어,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일을 만들어갔을 때 성취감을 느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본다면 이 회사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잠재적 능력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나는 어떤 능력으로 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공헌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잘 살펴본다면 충분히 내가 이 항공사를 선택하고 이 항공사 승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전입니다.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라는 것이 바로 대한항공의 비전인데요. 자, 글로벌 항공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학 면에서는 굉장히 유창하고 또 영어의 소통이 충분하게 되는 그런 자질이 좋은 승무원들을 원하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경험을 또한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 발전상과 인재상,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그것에 잘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직무 선택 이유입니다. 자, 직무와 나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직무에서 장점, 직무의 단점, 그리고 능력 배양 부분, 그리고 자기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회사에서도 원하는 부분입니다. 방송이나 영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격 등급을 조금 높게 두고 있고요. 그 자격을 계속적으로 갖추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어밖에 못해요. 아니면 영어는 할 수 있으나 일어밖에 못해요 라고 해서 다른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런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고 싫어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나와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이 직무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이 같이 잘 어우러져야 가장 좋은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나의 적성과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히 잘할 수 있는 점, 특기가 잘 맞춘다면 그다음에 직무를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밝히기 싫습니다라는 역량 부족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숨기고 싶은 어떤 부분은 다 누구나 갖고 있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단점이고 또한 보이기 싫은 부분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 인정을 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고 또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직무에 있어서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직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보통을 보면은요, 지원 동기를 말할 때 저는 무엇을 잘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부분만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작전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변화를 해서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낸다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나 난처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문제 해결 능력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배양 부분, 자, 모자란 부분이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노력을 했고 또한 잘하는 것이라도 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런 성과와 업적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관계가 있는 전공을 하지만 누구나 다 전공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공과 관련해서 아니면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떠한 노력, 다른 노력을 기울였을 때 그 노력도 굉장히 높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과 성실 부분이 능력 배양으로 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 이 직무에 대해서도 내가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승무원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서비스 경험이나 이력이 굉장히 자기개발, 승무원으로서의 자기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면 굉장히 회사에서도 좋아하고 면접관도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회사와 직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나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직무를 잘 알고자 하면 나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서 그 부분을 설명드렸고 그 부분을 잘 연결한다면 승무원 지원 동기,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사 지원 동기와 승무원 지원 동기를 잘 연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말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어렵겠지만 저도 항상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겁니다. 뻔하게 쓰면 뻔하게 떨어진다. 여러분 항상 듣던 말이죠. 자, 그런데 살펴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승무원 지원 동기. 그리고 회사를 선택한 이유도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회사를 지원했었던 그 여러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보면서 얼마나 면접관들은 실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양하지 않은, 그리고 특별하지 않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험이 일관적인 경험이라면 사실 그 똑같은 이야기를 1000명만 읽어도 지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뻔한 이야기, 이제는 조금 쓰지 말자라는 것이 이번 강의의 주제가 또 한번 돼보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면 뻔하지 않게 쓰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한번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소재 개발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원 동기 소재 개발을 한 만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 개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역량 개발을 잘하면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역량 개발이 무엇인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바깥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력적인 힘은 아니고요. 자, 보이지 않지만 아니면 보이더라도 자, 어떻게 발휘해서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좋은 성과가 어떻게 보면 역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량이라는 게 이렇게 말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 역량이 있습니까? 어떤 역량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보통은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고객 서비스 능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의 대부분이 고객 서비스 능력만을 말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요.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서비스 역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가 과연 서비스 역량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객 서비스 능력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카페 바리스타, 예식장 안내, 뷔페에서 식음료 서비스를 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비스를 했다는 것이지 그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고객 서비스 능력이 높다라고 말할 수는 사실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내가 무엇을 가장 잘하는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직무를 연결할 수 있고 그 직무를 통해서 내가 이 항공사에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을 해도 되고 그리고 지원을 해도 충분하다는 자격을 아마 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역량을 또한 개발하고 말을 하면 좋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자신의 장점 그리고 약점도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고객 서비스 능력 모든 친구들이 말하는 모든 지원자들이 말하는 서비스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을 제외한 어떤 다른 역량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좀 하나 들어왔는데요. 실제로 합격했었던 다른 친구들의 그 사례이기도 하고요. 자, 그 예를 통해서 나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나의 장점을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자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자, 세심하다 그리고 신속하다라는 것이 두 가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세심하다. 고객 서비스 능력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학업에서 발휘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세심하다라는 것을 한번 표현해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전공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는 건축학과 출신이었습니다. 자, 여학생이 건축학과 출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 어떠세요? 조금 어떻게 낯설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건축학과에서 내가 얼마만큼 세심했는지를 충분히 잘 설명하였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업무에서도 충분히 세심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이 서비스 아르바이트에서만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얘기했을 때, 자, 이제는 좀 뒤집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요, 건축학과에서 설계 도면을 작성했을 때의 자기의 모습을 하나씩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번은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1cm가요, 실제로는 10cm 아니면 1m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건축학과 출신이 아니라 그 설계도가 얼마만큼 세밀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굉장히 정확하고도 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만큼 세심한 그런 도면 작성을 하면서, 도면 설계를 하면서 굉장히 날카로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는 그 작업 하나하나의 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cm가 1m가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건물 하나를 지었을 때 잘못 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세심한 부분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을 아주 잘 전공해서 나열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오차도 나지 않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충분히 승무원이 될 수 있고 항공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라는 지원 동기로 썼던 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속하다입니다. 자, 여러분 신속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누구나 다 신속하지 않아? 누구나 좀 재빠르지 않아? 눈치가 빠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업무에서 발휘하는 경험을 가지고 신속하다를 표현했습니다. 본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신속하다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실습생으로 어르신이나 장애 후 고객을 살폈다라는 것으로 예시를 갖고 왔고요. 소재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실습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항공과나 뭐 항공운항과 친구들이 뭐 보통은 할 수도 있고요. 호텔에서도 근무하는 친구들은 아마 실습생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를 아르바이트 했다라는 것으로 그냥 고객 서비스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속하다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 이 친구의 합격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금방 전에는 세심하다라는 것을 학업에서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은 신속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신속하다, 업무에서 그럼 어떻게 신속했을까? 자, 실습생으로 근무하실 때는 아무래도 공항에서 근무하실 경우가 많으세요. 자, 공항에서 안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장애 후 가족을 뭐 두시거나 아니면 친구 중에 장애 후가 있으신지 모르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 어머니께서 좀 몸이 불편하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항을 통해서 여행을 갈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고, 아, 이런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런 경험이 없더라면 어떻게 장애우로 서비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르신 그리고 노약자 아니면 임산부를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될지 아마 굉장히 당황하고 좀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참 이런 거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자기를 자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험이 어떻게 보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경험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그 미숙한 그런 경험에서, 이력에서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지 하는 각오가 있고 다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아무래도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항에서 승객이 다가오는데 멀뚱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아마 혼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휠체어가 필요한 거구나. 장애우가 몸이 불편하신 분이 걸어다니시기가 불편하다면 굉장히 휠체어도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동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속도감이 더 낮기 때문에 빠른 수속을 할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을 하면 꼭 갖고 가는 게 있죠. 바로 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짐을 갖고 계신 그 승객을 대신해서 함께 날라들으면서 이 승객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한지, 그리고 그렇게 몸이 불편한 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기 경험을 적어가면서 그 처음에 혼냈었던 경험이 나중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변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으로 잘 적었기 때문에 그런 신속하다라는 것을 잘 적어낼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역량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업이나 업무 그리고 아르바이트에서 단순히 고객 서비스 능력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특성이나 실수담도 충분히 한번 되새겨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원 동기, 내가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직무에 도전을 합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능력이 조금 떠오르셨다면 조금 성공하신 거고요. 이걸 써야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굉장히 큰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왜 승무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나의 장점을 이렇게 발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앙케이트 조사했던 거 기억하시죠? 나의 능력을 최대한 이렇게 발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야망, 아주 야무진 그런 야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 좋겠습니다. 왜 승무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굉장히 어렵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좀 여러 과정을 보면서 회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회사가 어떤 이유로 나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근거를 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의 장점, 나의 가치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습관까지도 자세히 살피고 정리를 해야만이 반드시 그런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고 직무에 대한 적합도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유를 묻자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승무원 되고 싶은가? 라고 물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야 가장 좋아하고 또한 선택받을 수 있는 지원 동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오늘 배웠었던, 오늘 생각해 보았던 고객 서비스 능력을 굉장히 말을 해봤는데요. 사실 그 예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능력도 다른 능력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국제적인 감각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인재상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감각은 나에게도 있는가? 그리고 롤플레이에서도 가장 항상 묻는 것이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문제 처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은 어떻게 보면 승무원에게는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지원 동기나 입사 포부를 적으면서도 왜 이걸 적으라고 할까라고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도 표현력과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의사 표현력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이고요. 또한 이렇게 면접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표정을 보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사소통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이 얼마나 내가 많은지 그리고 또한 다양한 다양한 외국어를 또한 얘기할 수 있다면 언어 구사력 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서비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했었던 경험만 얘기한다면 굉장히 이런 얘기만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오시는 손님이 커피를 주문하셔서 그것을 잘 기억했다가 오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 능력이 좋습니다. 이런 말은 이제는 조금 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춰진 자신의 가치관, 직업윤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성실했었는지, 내가 얼마만큼 정직했었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직무에서도 어울리고 항공사에서도 요구되는 그런 직업윤리 의식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피곤하다고 회사를 안 가거나 아니면 아프다고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스케줄을 빼먹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짓말을 하면서 때때로 자신의 스케줄을 남들에게 미루는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회사에서는 그런 점 때문에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일이 그런 인성 검사와 인성 부분도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승무원은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직업이 아니라 자신에게 얼마만큼 충실하고 또한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으로 남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승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다가 승무원이 왜 되고 싶은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잘 한다면 굉장히 차별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고요. 남들과 다른 시선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왜 승무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해보았는데요. 자, 방송을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승무원이 왜 되고 싶은가에 대한 그런 답변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아직도 내가 왜 승무원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역량과 어떠한 능력, 그리고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장점이나 특기, 그리고 주로 자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취미 등도 자세히 적어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까지는요. 왜 승무원이 되고 싶은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승무원이 되는 노하우 편 4번째 시간을 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when, 언제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저도 한 주간 살펴봐야 되겠고 또 여러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승무원 지원 방법, 저도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거나 또한 물어보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24 카페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질문이 있거나 여러분들 궁금점이 있다면 그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승무원이 되는 노하우 편, 자, why, 왜 승무원이 되십니까? 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 I'm head first all